다음 주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치에 못 미칠 것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IMF와 OECD가 예측한 2.0에서 2.1% 수준이 될 것이다. 즉 1년 전 정부의 예상보다 0.6%포인트 정도 낮을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기존 금리에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책임자들의 이딴 발언, 우리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IMF와 OECD의 예측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가 2.0% IMF가 예측했고요. OECD가 2.1% 우리나라 네. 올해 성장률 예측을 했는데 정부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는 한 0.6에서 0.7%포인트 내려간 거예요. 네, 정부가 지난해 전망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그 정도 떨어진 거고요. 네. 올해 들어서 한번 수정했던 걸 고려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망치는 2.4에서 2.5 사이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하고의 간극은 한 0.4%포인트 정도 되는 거니까 사실 그동안 정부만 혼자 장밋빛 전망이다 이런 지적이 없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3분기하고 4분기 경제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예정했던 고 목표치는 달성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좀 자인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2018년 말 올해 네. 7월 최근 상황이 점점 더 녹록지 않다. 정부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이 인식에 반영을 하는 건데 이 IMF 월드뱅크 연차총회가 매년 미국에서 열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끔 미국이 아닌 곳에서 그 원정 경기처럼 열릴 때가 있어요. 네. 매년 이 회의에 가면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네. 동행 기자단이나 특파원 간담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주 주목하게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그 가지고 있었던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며 어느 정도 레인지가 될 거다 이렇게 숫자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아.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이 큰 사안이 됐죠. 자, 물론 지금 우리나라만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놨는데 이것도 0.3%포인트 낮춰졌습니다. 3.3에서 네. 3.0으로 낮춰 그렇죠. 잡았는데 이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좀 전망치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시선이 정부의 시선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느끼시는 그 체감 경기의 기준으로 보자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지금 해석의 비관적으로, 차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되는 있고요. 건데요. 일단 선진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은 한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요? 유로존은 1.2, 일본은 0.9, 독일은 0.5, 이탈리아는 0% 성장, 작년하고 똑같다.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 그럼 물가 우리가 좀 상승도 나은 감안하면. 편이에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바로 그 포인트가 청와대와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우리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축에 들기 때문에 덩치 큰 나라 중에서는 선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난 13일에 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했던 발언인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2.4에서 2.5, 2%대 중반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하면 이거 더 나빠진 거 아니냐, 우리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런 그 시각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좀 더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보자면
한참 성장기 청소년 같은 개도국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의 성장세가 좀 더딘 건 또한 사실이죠. 사실이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0.6%포인트 정도 낮춰 잡은 이유가 뭐냐,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이주열 하는 총재는 가장 큰 게 미중 무역 분쟁이다. 이게 한 0.4%포인트는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해석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0.4%포인트 정도 끌어내린 데에서 절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내수가 부진하니까 0.2%포인트 네, 네. 거라고요? 우리가 수출을 한 그 상품들이 좀 덜 팔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0.2%포인트는 직접 얻어맞은 셈이고 네. 나머지 0.2%포인트는 그들이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도 좀 불확실하니 그 지갑을 좀 닫을 수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는 상황 때문에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이 0.2%포인트를 나머지 끌어내렸다 해서 도합 0.4%포인트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도 안에서 그 내부의 정책을 좀 잘했으면 내수가 좀 받치지 않았겠느냐. 네. 기업들 투자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여하튼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현재의 성장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그렇습니다. 자, 또 관심이 가는 게 내년 경제 성장률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에서 2.3%로 전망을 했네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은 그 전망치 플러스 희망치. 희망치.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 성장률이 2.2% 이상, 그러니까 올해 지금 상정하고 있는 2%보다 0.2%포인트가 올라가면 올라갈 참 것이다. 좋겠는데 저기에는 모든 가용 자원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포함이 돼 있는 정책 거거든요. 의지까지 고려한 수준이 0.2%더 그렇죠.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나올 때 항상 현장에서 기자들과 그 관료들 사이에 오가는 공방이 뭐냐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숫자가 목표치입니까? 전망치입니까? 사실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대답하기 사람이나 곤란하겠는데요?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알면서 서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알고 있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도 이게 모든 정책에 대한 의지까지 포함한 숫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는 달성하기 걸 쉽지 않다는 걸 또 네, 얘기한 거예요. 그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이제 경기가 풀리려면 하나는 재정 정책일 것이고 하나는 통화 정책일 텐데 네. 지금 둘 다 쓰겠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금리도 지난번에 한번 0.25%포인트 낮췄지 않습니까? 16일에 내렸죠. 그런데 재정 확장 기조 이것도 이제 지금 곧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텐데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하겠다. 정부가 가능하면 많이 돈을 쓰겠다. 많이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또 그 촉발되는 논란이 나랏빚 논란, 이른바 나라 재정에 구멍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현 상황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3주체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가계의 경우에도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돈이 예금으로 몰려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돈 쓸 주체가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하는 흐름이 보일 때는 정부 돈을 풀어야 하는 게 또한 정부 재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에 대한 책임론과 별개로 네. 지금 정부가 돈을 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나랏빚이든 가계의 빚이든 규모보다는 종류 그리고 그 돈을 빌려서 어디에다 쓰느냐 어디에 쓰며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 채무 상환 능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현 상황에서는 쓸 수밖에 없고 그래도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괜찮은 있다. 거기 때문에 일단 쓰고 경기를 방어한 뒤에 복지 재정이 계속 늘어나는 데 따른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채를 내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부채를 안 낼 수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안 낼 수 있는 나라가 없는 데다가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곳간을 빡빡하게 지켰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돈을 언제 다시 더 크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밖으로 나가서 객관적인 기관들이 보았을 때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지난번에 경우에는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재정 건전성은 뭐 거의 1등이다.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지난번에 추경 편성할 때 여당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지금은 사실 그거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기업한테 아무리 돈 쓰고 투자하라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곳간을 열 리가 없거든요. 자, 재정 정책은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늘려서 슈퍼 네. 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통화 정책은 지난번에 한번 낮추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낮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역시 그 워싱턴에서 열린 그 IMF 월드뱅크 같은 연차총회에서 자리에서. 네. 이제 각각 따로 기자들과 만나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요. 연내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10월에 내리고 네. 11월에 또 내린다. 이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네. 이 이주열 총재의 발언은 그 맥락을 좀 정확히 읽어보셔야 하는 것이 네. 진짜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다. 이것까지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내리고 다음 달에 또 내릴 것 같은 느낌을 명확하게 주는 건 다소 좋은 신호가 아니다. 좋은 신호가 아니다.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국의 우리나라와 같은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네. 이달 말에 있거든요. 미국이 어쨌든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기는 했는데 뭐 금리차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달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내릴 것으로 보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만 트럼프도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용지표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나는 금리 인하 반대세 하는 그 총재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고 내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게 한국은행의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마지막 카드는 하나 남겨주겠다. 이렇게 좀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 참 최근에 한 얘기 중에 조금 이례적으로 한 게 건설 투자의 네.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서 그동안에는 이게 뭐 토건 정책이니 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뭔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 이거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나서서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처분 네. 유예기간을 더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이것도 지금 우리 성장률이 낮게 전망된 거랑 무관하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무관치 않죠. 일단 뒤에 그 말씀하신 52시간 제도에 따른 그 계도 기간을 좀 주겠다. 유예 기간 주겠다. 요게 중소기업에게 배려를 좀 하겠다는 300인 얘기거든요. 이하 기업이죠. 그러면 노동계하고 척을 질 걸 예상하면서도 굳이 휴일에 일자리 수석이 기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기업들의 민원을 좀 들어줄 의향이 있다. 네. 기업들이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뜻이고 건설 경기는 사실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는다. 그러면 동네 짜장면집까지 잘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후방 효과를 좀 고려해서 어떻게든 올해 2%를 만들고 내년 경제 성장률도 방어하는 데 정부가 애쓰고 있다. 시장에 끊임없이 친경제, 친기업적인 시그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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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